네, 안녕하세요. 저 캘커타 커뮤니케이션의 고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이 우연이지만 오늘 제가 준비해온 자료하고 일부 일맥상통한 게 있어서 전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다행이다. 오늘 주제는요, 제가 영어 교육을 현직에 하시고 계시거나 이거로 출판 유통을 하시거나 또 go-to market,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가시려는 분들을 저희 회사가 이제 미국, 중국, 아시아 쪽에 컨설팅을 좀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 중에서 좀 핫하게 작년과 올해 현상을 좀 정리해 왔습니다. 일단 성공하는 노하우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 같아요. 멀리 가지보다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확인하고 한국하고 해외의 동향이 어떤 갭이 있는지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팩트 데이터로 검증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써보시면 됩니다. 일단 how many 다양한 앱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아이폰을 한국에 출시되기 전에 만났어요. 베트남에서. 그리고 거기에 반해가지고 웹 접자, 이제 앱 하자 이렇게 엉뚱하게 출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행의 마지막을 사업계획서를 써서 지금 30개 정도의 앱을 개발했고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여행의 1등. 제가 원래 노는 거 잘해요. 놀기 위해 일하고 놀기 위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행 1등도 하고 좋아하는 치킨을 앱으로 주문해서 먹고 좋아하는 책을 앱으로 만들어서 몽고의 초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별빛 쏟아지는 초원에서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여기 보시면은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200만 개, 230만 개 정도의 다양한 앱이 현재 시중에 있고요. 안드로이드에는 110만 개 정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강의에 가든지 항상 물어봅니다. 나 아이폰 씁니다. 한번 볼까요? 네. 나 안드로이드 폰 씁니다. 하고 이거 넘치시는데 하나 더. 나 태블릿 있습니다. 아이패드나 갤탭이나 태블릿 있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뭐 대학원에 딴 데 가서 해봤는데 이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 최고입니다. 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저희 얘기는 한국하고 미국에서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를 공부하셨겠지만 전 딱 앱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미국 분들도요, 한국 분들도요, 일본 분도, 중국 분도 잉글리시 스터딩 하는데 애플리케이션을 절대적으로 쓰는데 이 포션이 3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판 시장은 얕고 넓게 알지만 앱 시장에 관해서는 오늘 데이터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미국에서도 왜 영어를 본토잖아요. 영어가 본토인 미국에서 왜 잉글리시 ABC 스터딩을 앱으로 할까요? 5년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잉글리시 러닝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때 세컨 랭귀지가 어디가 나오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어 교육 중요한데 어떤 서비스가 핫하냐, 먹혔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에듀테크 어디까지 왔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창업을 하든지 돈을 투자를 받든지 돈을 벌든지 뭐 이런 것 중에 한 가지겠죠? 네,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좀 전에 리서칭을 해보니까 이 모든 걸 다 쓰시면서 러닝 하시는 대단한 분들이세요. 네. 보통은 전 세계는요, 여기 보시는 이 지도는 저희 회사의 데이터인데 위에는 38개 나라, 밑에는 11개 나라에서 에듀케이션을 하는데 어떤 앱을 쓰느냐인데 지금 보면은 초록색 아이콘이 제일 많이 보이실 거예요. 혹시 이 앱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나 듀오링고 쓴다. 네, 상당히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기선 조금 아쉽네요. 자, 조금 자세히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듯이 러닝하는 컨텐츠 토픽도 되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일본하고 중국에서 잉글리시 러닝하는 히트했던 앱이 이에요. 일본에서는 어떤 앱이 히트를 했냐면 생활 영어 회화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어땠냐면은 데일리 잉글리시 스피킹 러닝이에요.
하루에 한 자씩, 한자 문화권의 그들의 문화에서는 오늘의 영어, 오늘의 단어, 오늘의 회화, 오늘의 옛 중국어를 영어로 바꿔서 하는 거. 걔네들은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려면 꼭 외워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뭐 국민 이렇게 외워가지고 하듯이. 근데 그런 것들에 학습을 하는 데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게 지금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요. 이 중국에서 보면 이게 이제 100점 만점이라는 게 얘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앱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오늘 얘기한 슈퍼팬이라는 이런 앱 같은 거는 거의 러닝계에서는 4세대 아니면 아이돌 스타일의 잉글리시 러닝이라고 보면 딱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데 보면 아니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인 하셔야 되는데 왜 잉글리시인가요? 네, 이런 게 바로 팩트인 거죠. 지금 아시아를 포함해서 굉장히 월드와이드하게 다양한 콘텐츠로 잉글리시 러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 듀오링고 같은 경우는 주목해야 되게 호주도 영어 쓰는 나라 아닌가요? 그쵸? 근데 왜 이럴까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실 곳은 세상은 넓고 영어 공부할 곳은 더 널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거든요. 저희 회사는 브라질하고 베트남에 지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북미 남미 할 거 없이요. 국종이 여기 시장 되게 큰 빅마켓인데요. 우리는 하나예요. 네, 이 프로그램은 영어로 시작해서 스파니쉬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언어를 추가해가면서 이 시장을 확장해가는데 스위스, 스페인, 영국, 영국 같은 데는 또 이런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민 오신 분들의 랭귀지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 있고요. 한국이나 외국이나 똑같아요. 우리 아이에게는 좋은 영어를 학습시키겠다. 국어 공부죠, 걔들한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지난 7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화형 학습이라든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능형 학습으로 가고 있어서 과거처럼 컨텍스트 위주의 단문을 외운다라든지 시츄에이션별로 한다라든지. 참고로 저는 영어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시장이 바뀌고 있어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혹시 요 앱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알면 진짜 제가 나중에 커피 한잔 사는 거. 네. 자세히 보여드리죠. 요 아이입니다. 네네네. 이게 말하자면 이쪽 러닝 학습계에서는 꼭 잉글리시로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디즈니 캐릭터 못지않게 스타워즈만큼이나 스타예요. 우는 아이를 뚝구치게 하는 데는 핑크퐁이고, 네. 그 다음에 다양하게 공부하기 싫어하고 책 보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는 투카를 통해서 다양한 시츄에이션에 대한 걸 하는데 이게 영어 교재인지 아닌지 사실 이건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다 영어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교재 아닐까요? 그쵸?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밤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걸 얘기해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영어지만 저같이 초딩 영어 하는 사람도 즐길 수 있었어요. 즉, fun English이고, play English이고, 그 다음에 러닝 학습을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학습적인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예외 없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사전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으로 오면 얘기 좀 심각해집니다. 네,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자면 이제는 학습을 할 때도 목적 지향형이에요. 교과 위주로 가는 거냐, 나에게 어떤 영어가 필요하냐, 나에게 어떤 스타일로 하는 게 학습이 잘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타임즈라든지 뉴스위크라든지 이런 걸 봤다면 이제는 유튜브를 보고 영어 공부를 하고 미드를 보고 영어 공부를 하고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가사를 통해서 보고 이런 식인 거죠. 또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제 친구가 어학원을 6개월 다녀서 저는 놀랐어요. 왜 휴가를 가는데 어학원을 다녀야 될까? 저는 정말 여행은 이런 거죠. 가방을 싼다, 비행기를 탄다, 비행기를 내린다.
그리고 가고 싶은 데를 간다.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영어를 통해서도 두뇌 학습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단어를 외우고요. 저희 조카는 한글을 떼기 전에 저랑 같이 ABC 게임으로 태블릿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꽃 그림을 보면 플라워, 사과를 보면 애플, 근데 그걸 모든 사물 종류별 모든 그림을 다 앱으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르면 사운드하고 텍스트를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줘서 우리 조카가 저랑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앱을 켜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라운드에서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 3년은 이랬어요. 영어 공부하고는 너무 먼 시장이었어요. 네, 알만한 앱들이고요. 여기에 러닝 앱은 없습니다. 네, 최근 3년 동안 돈을 가장 많이 본 앱 중에 보면 바이블 정도 성경이 있습니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분야는 대중적이지 않고요. 컨텐츠 마켓에서 매출의 10%, 매출 300위 안에 있는 앱들 중에 단 3%도 안 되는 분야가 이 에듀케이션이고요. 단지 그 에듀케이션 마켓에서 7 to 3%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30에서 70%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화두는 이제 매스매틱스, 사이언스, 케미컬, 하스피털, 헬스케어 이런 부분도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학습을 하면서 쓴다는 점입니다. 전에는요, 게임을 위해서라면 단어를 찾아가면서 열렬 공부를 해가면서 즐겼다면 이제는 그냥 사용자의 직관으로 just click and 그 다음 뭔가가 액션이 나오는 시장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앱들이 나오게 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게임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게임을 즐기면서 단어를 익혀가는 두뇌의 지구력이나 학습력을 올려가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위험스럽게 유데미 같은 걸 쓰는 겁니다. 2015년도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 가면은 이제 이런 립 같은 거 나오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이게 교수학습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학생은 시험을 보거나 테스팅을 하거나 리스닝을 러닝을 하고요. 선생님들은 이 안에 들어가서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을 하고 이 사람의 학습도를 선생님이 적지 않아요. 시스템이 진단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얼마큼 수업을 들었고 예를 들어서 어휘는 약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영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과목에 맞춰서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요. 선생님들에게 잠잘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트렌드입니다. 여긴 좀 짧게 갈게요. 자, 여기는 한국. 요즘 한국은 슈퍼팬. 네, 영상으로 동상 1승, 동영상을 통한 학습이 대세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EBS도 무릎을 꿇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OS별로 다른 것도 그렇고요. 단지 차이가 있던 클래스팅 같은 경우는 계약이 되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앱입니다. 계약과 함께 뜨는 앱. 이런 게 한 신분류인데요. 왜냐? 그만큼 한국의 엄마들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선생님한테 시간을 주기보다는 앱으로 하는 현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국입니다. 빨간게 훨씬 많아졌죠? 왜 미국은 영어를 쓰는데 영어 공부에 이렇게 열을 내고 있을까요? 네, 이게 요즘의 미국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ABC, 그러니까 PBS 키즈 비디오, 타겟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듀오링고 러닝,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듀오링고가 예전에는 이런 멘트를 안 썼었어요. 듀오링고 러닝 잉글리시라고 썼는데 요즘은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이제 스페니시, 프렌치, and more까지 썼어요. 그래서 원래 한 가지 언어 익히면은 세컨드, 서드 가잖아요. 그거를 듀오링고에서 계속 저한테 태블릿에다 알려줘요. 오늘은 공부해야지. 이번 주는 공부 안 해요. 그래서 계속 듀오링고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친구처럼. 내 친구도 우리 엄마도 우리 직원들도 저한테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플래시 카드. 그래서 퀴즈 방식으로 맞추는 겁니다.
이게 무한리푸드는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 컨텐츠에서요. 전 사실은 PC통신 때부터 일을 했는데 어떤 거를 해도 돈 버는 컨텐츠 방법 중에 하나는 퀴즈입니다. 네. 어떻게 아무리 재미없는 것도 퀴즈를 만들면 진짜 돈을 많이 벌어요. 열심히 퀴즈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카툰 같은 경우 모르실 수 있지만 뒤에 보면은 play learning, play fun learning 게임이라고 씁니다. 이걸 교육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미 play fun learning, 런이 맨 나중이에요. 요즘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요, 이뿐이 아니에요. 다시 한국으로 와서 보게 되면은 요거 유료 앱입니다. 페이퍼 2타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생각하시고 만들으셔야 되는 건데 과연 내가 만든 콘텐츠는 좋은데 팔리는 콘텐츠가 무엇이냐예요. 이 팔리는 콘텐츠 한국에서는 현재 A-Step English, 푸스 English, 그 다음에 설민석 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투카 헤어살롱, 말이 되는 영어 여행 필수 회화. 여행 필수입니다. 영어보다 더 소중한 여행 필수.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A-스텝인데 7스텝입니다.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스낵 컬처라고 합니다. 과자처럼 짧고 심플하고 간단하게 만드는데 이거는 잉글리시 러닝에만 있는 트렌드가 아니고요,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전 장르에 가서 왔어요. 심지어 우리 현대인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타임리스라고 해가지고 명상도 5분, 운동도 5분, 건강도 5분,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 과거에 온라인 강의 만들 때 보면 30분 이내로 적정하게 잘라야 된다, 뭐 15분 단위로 렉처를 이제 분할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게 조금 더 짧아진 것 같습니다. 5분이나 10분 단위로요. 그래서 하나 먹히면 줄줄이 가는 거죠. 이렇게 굴비로 엮는다고 해요. 저는 하나 잘 키운 자식 하나 여러 히트작 만든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스피털, 뭐 헤어살롱, 키친, 세티 되게 쉬운 주제잖아요. 그쵸? 네, 이걸 놀이라고 해야지 러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러닝보다 놀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매출 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매출에 누가 냈냐면 아까 인기 있었던 슈퍼팬이 매출도 잡았고요. 너무나 잘 알겠지만 스피킹 맥스. 그 다음에 사실 이 앱은요 몇 년째 계속 올라와 있는 앱이에요. 리드를 통해서 잉글리시 러닝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하는 건데 이 앱은 지금 몇 년째 계속 올라와 있고 한국 분들이 리드를 통해서 학습하는 페이퍼 시장에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여기는 미국입니다. 미국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멤라이즈라고 해서 이거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이거 약간 끊기 어렵죠? 은근히 땡기죠? 별거 아닌 듯한데 이게 메모라이징 하는 앱입니다. 근데 메모라이징을 하면서 공부도 하는 거죠. 두뇌 학습도 하고 일타스리피죠 거의. 네. 그래서 보니까 에듀테크 관련해서는 분야가 이런 장르들이 있더라고요. 가상현실, 오토, 플래톤, 외국어 학습, 코딩, 유아, 교육 이 모든 것들이 다 잉글리시로 요즘 돌아가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이걸 중학생도 영어로 된 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고 있는 코딩을 공부하는 중학생들을 제가 멘토링을 해줬는데 중2짜리가 미국에 있는 코세라를 통해서 코딩하는 거 배우고 코드 짜고 그리고 걔 결국 거기서 상 받아가지고 미국에 초대받아서 미국 갔습니다. 대박이죠? 네, 학교를 병유하지 않는 경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중일 미국 여기 보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국가도 다르지만 공부하는 습관도 다르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수능이 밑에 내려가 있고요. 혹시 산타 토익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토익 유명한 교재로 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머신 러닝을 기반으로 해서 IT 스타트업이고요. 소뱅에서 투자를 받은 회사인데 교재가 없어요. 교재가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기존의 베스트셀러 교재로 토익을 하셨기 때문에 산타 토익을 모르는데 요즘 유학을 준비하거나 요즘 토익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이게 또
아주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 회사는 광고도 안 해요. 그냥 학습하고는 애들이 토익 책 대신에 그걸 끼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도 수요가 있는 거는 뭐 만능 뭐 이런 자로 붙으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전, 그 다음에 구간 반복,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게 제일 심각한데요. 미국에서는 매출 순위의 교육 앱이 300위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게임 시장이 크니까 교육은 되게 사소한 장르에 속해버리고요. 그 안에 영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 안드로이드 유저는 이렇지만 iOS에서는 훨씬 더 ABC 같은 걸 누가 하겠어 했지만 이런 게 최고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이 앱 정도는 써봐야겠죠? 한국에서 잘 모르니까. 그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앱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할게요. 앱을 앞으로 만드시거나 책을 만드시거나 하실 때 디지털라이징 한다면 누가 볼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하고요. 이 타겟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앱 마켓에는요. 키즈, 에듀케이션, 북스, 그 다음에 키즈에서도 5 언더, 6 and 8, 9 and 11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은 물론 어덜트 시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더 자세히 가기도 해요. 나이로 자르거나 장르로 자릅니다. 액션, 브레인, 크리에이티비티, 그냥 단순 에듀케이션, 그리고 뮤직도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기타 배우기, 피아노 배우기, 음악 작사, 작곡하기, 음악 레슨하기, 클래식 음악 듣기, 이거 다 교육입니다. 근데 다 영어죠. 또 물론 그 다음에 이 에듀케이션하고 랭귀지 파트 다르고 뭐 그 다음에 이게 앱을 모든 그레이드냐 아니면은 이제 초등이냐 이 연령대별로 아니면은 어떤 학교 위주냐. 그래서 이런 거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4대 천왕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완벽하게 모든 풀세트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EDS랑은 극이 달라요. 그래서 보여드리고요. 심지어 EDX 같은 경우는 하버드 비즈니스, 하버드 유니버시티하고 연계돼서요. 하버드 수강료 비싼 학교로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미리 듣고 가시면 서티피케이션 받으면 학비도 절약되고요. 유명한 교수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미국의 200대 유니버시티에 있는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교수님이 동영상, 교재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그제미네이션도 해서 채점과 피드백까지 심지어 받을 수 있어서요. 상당히 위협스러운 수준입니다. 네, 그 한국에 있는 앱 이런 거 있고요. 테드 역시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테드도 있고 코세라 같은 경우는 교육계에서의 블록버스터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서클에서 스터딩하는 걸로 만들었는데 300억 이상의 투자를 받아서 이제는 오히려 미국의 대학들이 얘를 불러서 우리 대학교 수업도 만들어주세요. 교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정도고요. 공부를 놀이처럼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듀오링고, 그리고 아까 유다시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이언스에 특화돼서요. 유명한 선생님이 누군지 몰라도 이런 데 가면 분야별 사이언스 러닝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했던 하버드, MIT, UC 버클리 이런 애들의 유명한 강의들을 여기에 연결돼 있어서 미리 인강으로 성취가 가능하세요. 듀오링고 왜 좋으냐 그러니까 결국은 유저는 이런 거예요. 듀오링고가 최고죠. 저는 휴대폰에 설치하고 배우다가 보니까 다른 언어도 가고 정말 쓸만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데미 같은 경우도 수강생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양한 주제, 4천여 가지의 주제가 돼 있고요. 가격도 다양해요. 돈 쓸 자유와 안 쓸 자유가 있고요. 무료로도 충분히 즐기시고 심지어 한글 시작됐습니다. 네, 융단 폭격이죠. 교육계에서 말하자면 교육계 FTA 같은 겁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한 아카데미도 역시나 한글이 떴습니다. 한국 분들이 이 공부열이 높은 거는 세계적으로 아주 전평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콘텐츠가 한글 자막이 얼마 안 붙었는데 여기에 뛰어들어가서 유명한 선생님으로 족적을 남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번역을 하시면서. 그래서 무엇이든 배울 수 있습니다가 이 서비스의 모토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영어로 또 영어를 한국어로 하는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 디스카운트를 하면은 마트의 1+1처럼 소프트웨어도
한 번에 30% 이상 패키지로 여러 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번들팩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까 말했던 교수님, 이 발음에 대한 겁니다. 파나스인데 이게 3D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설명할 건데요. 이 파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때 발음을 비주얼 3D로 보여줘요. 내가 내 몸의 어느 기관에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거를 인터랙티브하게 목 안에 손가락을 넣지 않으시고도 창피하지 않고도 혼자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카드 게임으로도 발음을 하고 음운 기호별로 발음 단어 간에 그 다음에 무려 17개의 랭귀지를 서포트하고 있어서 되게 아주 높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서비스입니다. 그냥 보셔도, 그리고 이렇게 아까처럼 책으로 이렇게 내는 컨텐츠들도 요새 많고요. 네, 이런 세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